안녕하세요.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홈스쿨의 장점과 주의할 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홈스쿨이 기독교 가정에 가장 좋은데 기독교 학교가 무슨 필요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기독교 학교는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홈스쿨만으로는 아이들을 다 잘 교육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저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런 가정에 홈스쿨을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좋은 교육보다는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질 게 분명합니다. 또 그거 말고도 뭐 집에서 누가 이제 큰 병을 치러야 돼서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제 수입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가족 경영으로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경우 등등에는 홈스쿨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을 그러면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홈스쿨과 기독교 학교는 꼭 병행이 돼야 되는 두 기관이 되는데요. 기독교 학교도 그래서 꼭 필요한데 그럼 어떤 기독교 학교가 좋은 기독교 학교냐, 그리고 어떤 기독교 학교가 좀 주의해야 되는 기독교 학교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먼저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가 부모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은 선생님은 그 순간부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교육한 결과들을 부모에게 알리고 또 소통하고 또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좋은 점들, 학업 성취도, 그리고 뭐 등등 교육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와 직접 소통을 하고 부모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 있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대리자 역할로 진행될 수 있는 기독교 학교가 참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와 가정이 분리돼서 따로 논다. 그러면은 그런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학교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일단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모의 권한을 선생님한테 인계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고, 선생님은 그 부모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부모를 대리해서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사는 꼭 부모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꾸중하고 책망하듯이 벌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어, 교사에게 주어져 있는 그걸 보장하는 학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를 선택하실 때 또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과목, 모든 과목을 기독교적 관점 안에서, 즉 기독교적 교리와 신학 안에서 해설된 체계에 근거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채플과 성경 공부 1시간씩이 추가된 거 외에는 모든 과목이나 교수법이 일반 학교랑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교육청의 그 관리 감독 체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정한 그 교육 체계에 따라서 학교는 움직여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체계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셰플, 그다음에 성경 공부 혹은 뭐 기독교적 동아리, 봉사활동 요 정도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학교 교육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는 간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학교를 나온 것과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나온 것과는 사실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기독교 학교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아까 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목을 기독교적 교리와 신학의 기초에서 가르치는 체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1 더하기 1은 2인데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수학적 원리로 적용되어져 나오는가에 기초한 해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과학이 가장 대표적인데 생물의 다양성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진화론으로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에서 해설을 해서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 원리들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학교가 진정으로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로 이 커리큘럼 교재들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서 말했던 더 중요한 부분 부모로서의 권한을 선생님이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아이를 학교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아이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 학교가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학교는 홈스쿨만은 이제 못합니다. 왜냐면은 홈스쿨은 내가 가장 잘하는 내 아이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교육 효과가 나지만 기독교 학교는 어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다 편성하고 일정한 그 교육 과정을 일정한 시간에 거쳐서 이수하게 하는 그런 체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조금 희생하는 그런 체계가 학교 체계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스쿨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환경이어서 학교를 보내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이에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서 집안의 규칙에 순종해서 질서 있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교의 진도와 속도에 네가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여주고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들로 기독교 학교에서 잘 길러내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